네, 이규창 칼럼니스트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미세먼지 문제 네. 이게 갈수록 심각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이거 대책을 좀 세우라고. 네, 맞습니다. 네.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그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는데요. 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 건강을 걱정해서 그렇죠, 예. 직접 나오셨더라고요. 그게 폐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특히 어린아이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으니까요. 사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라는 거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해결책을 내놔야 할 때 정부가 대체 이걸 제대로 대책을 내놓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심을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특히나 정부가 미세먼지 상황을 덮으려는데 급급하다라는 게 학부모님들의 지금 의심이거든요. 왜 덮어요? 세월호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네. 일단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하려면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관련된 통계를 내고 심각한 날 경보를 하는 때 그 기준이 국제적인 기준보다 완전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일단 기준을 잡을 때 어떤 네. 일정 면적에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를 기준으로 잡는데 이게 그 세계 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양의 2배 정도로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서 WHO 기준으로는요, 미세먼지 심각한 날이 57일에 달하는데 네. 우리나라 정부 계산으로는 15일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한 달 동안은요, 미세먼지가 심각한데도 심각한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갔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 못 믿겠다. 그래서 직접 측정기를 사서 우리 동네 먼지 측정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공유를 하면서 네. 오늘은 미세먼지 심각하니까 마스크 꼭 챙기세요. 시민들이 직접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상황까지 이르렀죠. 보통 심각한 게 아니네요. 그 환경부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그 미세먼지를 막고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네, 매일매일. 그렇죠. 자기 건강도 나빠지는 건데. 참 이렇게 그 시민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정부가 제대로 그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또 지금 이규창 칼럼니스트 말씀하신 대로 이걸 WHO 권고 기준보다도 다르게 잡고 있다. 네, 그렇죠. 대책도 부실하게 나오겠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그게 사실 문제죠. 미세먼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네. 미세먼지 사람들 너무 신경 쓰니까 좀 기준을 낮게 잡아서 안 심각합니다라는 발표만 하는데 급급했다라는 비판인데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문제가 뭔지를 언론사들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는 걸 보면요. 일단 국립환경과학원의 지구환경연구과라는 게 담당 부서인데요. 네. 미세먼지 배출량을 측정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기준들 보면 굉장히 많은 게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 배출되는 주요 대기업들과 큰 공장들만 잡혀 있고요. 네. 작은 소규모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화목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연료량들은 네. 아예 잡히지 않아서요. 게다가 미세먼지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전체 1명입니다. 딱. 아니, 잠깐만요. 전체 딱 1명입니다. 환경부에 한 사람이 네. 미세먼지에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네. 사실 문제가 심각하고 대책 내놓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담 공무원 1명밖에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자처도 힘들다가요. 네. 경유차 등 같이 노후 차량을 제출한다거나 혹은 발전 연료를 석탄을 가스로 대체한다거나 하는 대책도 나와 있지만 네. 시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아무래도 환경 대책은 좀 비용이 들게 마련인데 그 비용 부담을 좀 뭔가 지고 싶지 않으니까 네.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을 좀 지적을 하니까 대선 후보들도 이게 표에 영향을 주겠다고 생각해서인지 미세먼지 대책 공약으로 잇따라 내놓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공약 후보는 내용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요. 이런 기준이 국제 기준에 판단이 현저히 미치지 못하니까 예. 똑같이 국제 수준에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펀드를 만들고 국제 대책을 만들어서 뭔가 네. 적극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고요. 다른 후보들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네. 미세먼지 대책은 꼭 마련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입장들을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그 한 명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 전담 부서부터 먼저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네. 그리고 사실 미세먼지 원인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있지만 해외에서 특히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가 글쎄요, 많잖아요. 중국의 황사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서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다행히 그거를 좀 해결책이 없는가 했더니 서울시에서 이번에 마침 서울시장이 해외 방문 중인데 네. 도시 외교로 좀 풀어보겠다라는 좀 제안을 좀 내놓고 있어서 박 시장이 계속 했던 거예요. 네. 예. 안 그래도 베이징과 도쿄 그리고 서울을 잇는
그리고 여기다가 몽골, 울란바토르까지 해서 4개 도시가 서로 연합체를 만들자.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라는 걸 만들겠다라는 네. 구상입니다. 이게 4개국이 사실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거나 혹은 그걸로 가장 피해를 보는 4개국인데요. 보니까 사드 문제 같이 좀 첨예한 문제 때문에 네. 정부 차원에서는 뭔가 지금 협상이 원활하게 안 되는 면이 있으니 실무 담당하는 도시 간 협력으로 풀어보자. 그렇죠. 라는 예. 차원에서 좀 아이디어를 모은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좀 잘 되면 좀 뭔가 이렇게 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차피 도시끼리 이제는 움직이는 그 글로벌 시대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중앙정부끼리만 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여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하여튼 간에 미세먼지 문제는 뭐 새 정부에서도 이제 유력 대선 후보자들이 공약까지 내걸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좀 네. 해결책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지역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장기적인 과제 같은 것도 그렇죠. 나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제들이 실행이 되려면 아무래도 좀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확실히 방침이나 예산 같은 걸 배정을 해주고 네. 진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서울시처럼 이렇게 도시 간 협력 그리고 네. 다양한 방법들도 좀 같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횡단 버스하고 얌체 주차족들이 있어요. 네네. 횡단보도, 네네. 네, 버스 정류장 있는데 살짝 주차를 해놓는단 말이죠. 네, 사실 예. 거기가 차대가 참 글쎄 좋아서 말이에요. 그런지. 그다음에 맞아요. 비상등 깜빡깜빡 켜놔요. 맞습니다. 그런데 비상등 켜놓고 이게 잠깐 있는 게 아니라 막 네. 5분, 10분씩 있는 맞습니다.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분들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네, 5월 1일부터는요. 횡단보도 앞과 버스 정류장 앞에서 불법 주차를 하면요. 이 경우에는 CCTV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네. CCTV 단속할 때 기준이요. 5분 동안 가만히 있는 차를 그 체증이라고 해서 녹화가에 걸리면 이 차를 대상으로 딱지를 끊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걸 기준을 1분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는 안 되고요. 정말 잠깐 정차하는 정도. 그리고 1분 이내니까 뭐 사람을 내려주고 태운다거나 그렇죠. 이 정도만 해야지 정말 정찰해서 1분 이상 넘어가면 이제 볼 것 없이 딱지 끊고요. 그리고 운전자가 있으면 뭐 단속하시던 경찰분들도 좀 빼주세요라고 이렇게 지도를 하는 식으로 보통 해결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없이 안 된다. 운전자가 있어도 무조건 딱지를 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많이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사실 CCTV로 불법 주차 단속할 때 사람들이 이걸 아니까 어쩐 면에서 약용하는 사례도 좀 있다고 해요. 어떻게 또 그럽니까? 5분이라는 기준이 있는 걸 아니까 네. 5분 이내만 비우면 되지라고 해서 잠깐 세웠다가 움직였다 또 잠깐 세웠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요. 네, 뺑뺑 돌면서. 얌체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으로 하면 사실 이거 거의 불가능해지니까 네. 불법 주차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 웬만한데 시내도 요즘에 다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요. 자신이 조금 유료 편하겠다고. 주차장 네. 내기 싫어서 그런 그 미세먼지 주범이라 그러죠. 네. 이 노후 경유차. 이 단속도 좀 확실하게 실시될까요? 네, 그렇다고 예. 합니다. 이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에 하나로 꼽히는 건데요. 보면 앞에서 트럭이 가는데 부웅 하면서 검은 연기 매연이 쫙 나오는 맞습니다. 차가 있어요. 예. 요즘 나온 차들은 거의 다 그런 경우가 없는데 네. 옛날에 나온 경유차들 이게 노후된 차들을 바꾸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매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이런 경유차들 대상으로 단속을 해서 특히나 보통은 화물차기 때문에요. 물류센터를 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서울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농수산식품공사가 운영하는 화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차들은 아예 진입을 금지시키거나 주차장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요금을 더 부과하는 식으로 좀 네. 규제를 하고요. 더불어서 곳곳에 단속 지점이 현재 13곳에서 경유차 매연을 단속을 합니다. 저감 장치 설치 안 했거나 기준이 네. 넘으면 이거 딱지를 끊고 운행을 못하게 조치를 하는 건데요. 이거 단속도 30곳을 넘게 단속하는 곳을 늘려서 경유차들 이제 좀 퇴출이 빨리 되도록 이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대책과 더불어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들도 이렇게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대책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앙정부는 공무원이 한 명이니까 생각 못하기 하기 쉽지 않죠. 네. 그 광화문 광장에 야생 멧돼지가 나타났습니까? 참네 이거. 네, 아마 어디 뒷산 인왕산에서 내려왔나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주인이 없는데 멧돼지가 내려와 버렸네. 맞습니다. 새벽 3시에 어제 일요일이었는데요. 네. 새벽 3시에 경찰서 112 종합 상황실로 네. 광화문이 내 종로 한복판에 멧돼지가 뛰어다닌다 신고가 접수됐대요. 장난 전화가 했더니 2분 간격으로 계속 신고가 들어오길래 네. 경찰이 출동했더니 이미 그 세종대왕 그 동상 있는 곳이에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야생 멧돼지가 택시 치여서
어이구. 약간 죽어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봤더니 어디서 내려왔나 했더니 이 북악산에서 주로 서식한 멧돼지들이 청와대 뒤에 이랑산을 거쳐서 이렇게 아, 내려오는 그래요? 경우가 제일 청와대 지금 일반적이라고. 주인이 없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경계가 소홀해서 그랬는지 그래요? 네, 내려온 것 같고요. 이게 작년 10월에도 멧돼지 2마리가 사직터널 근처에서 또 발견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멧돼지가 이렇게 자주 내려오나 하고 봤더니 2011년에 1년에 44번, 43번 정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북악산에서요? 네. 오. 그런데 지난해요. 무려 548건, 거의 10배 넘게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먹이가 부족한 가을이나 봄에 출몰하는데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멧돼지가 많이 나오나 이것도 참 궁금한 일 중에 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생태계 문제라든가 먹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갖가지 방법은 동원을 해보고 있는데 네. 이 효과가 여전히 민시수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퇴치 방법을 찾아야 되긴 하는데요. 네. 사실 멧돼지가 얼마나 어디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일단 파악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생 멧돼지들 그 파악 자체가 좀 힘들고요. 네. 수년째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데 잡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장 출몰 예방은 힘든 대신에요. 만약에 멧돼지가 발견을 되면 빨리 신고를 하시고요. 절대로 멧돼지 앞에서 뛰거나 이렇게 흥분하시지 마시고 네. 좀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져서 전화로 신고하시면 112에서 빨리 대처를 하실 거라고 아유, 얘기합니다. 시민 불안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이제 촛불 때문에 우리 많이 나갔는데 멧돼지 나타나면 겁먹겠어요, 그죠? 아, 그것도 한 가지 예방 효과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규창 컬럼니스트였습니다.